안녕하세요. OTV 뉴스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전 아직 목소리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목소리가 좋지 않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늘 첫 소식도 코로나 뉴스부터 시작해 볼까요? 한동안 지역 감염으로 시끌벅적했던 호주의 코로나 상황이 지난 한 주 동안 별다른 지역 감염 소식 없이 안정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일본과 한국, 인도, 베트남과 태국, 대만 등에서는 갑작스런 확진자 수 증가가 이슈가 됐는데 말이죠. 지난 월요일부터는 또한 NSW주의 대중교통 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월요일에는 인도에서 38명의 호주 크리켓 선수들과 관계자들이 시드니로 돌아와 고국의 땅을 밟았는데요. 사실 스콧 모리슨 총리가 인도에서 돌아오는 호주인들의 입국을 막으면서 호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인도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요. 스콧 모리슨 총리가 여론의 질타를 받으며 입장을 바꿨죠. 호주 입국을 허락하기로요. 이러면서 이들의 귀국은 안전하게 성사됐습니다. 선수들은 2주 전 인도를 떠나 몰디브에서 머무른 뒤 17일 오전 시드니에 도착했는데요. 크리켓 선수들은 검역에 대한 특별 면제를 요청하지 않았고요. 스콧 모리슨 총리는 일반 호주인처럼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시드니 전역의 호텔로 옮겨져 2주 동안 격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엄격한 국제 도착 상한선 속에서 그들의 예상 복귀는 상당한 논쟁을 촉발시켰고요. 8,000명 이상의 호주인들이 여전히 인도에 발이 묶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어제까지 인도에 체류 중인 호주인들 중 3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특히 세 번째로 목숨을 잃은 호주인은 시드니 서부에 거주하던 51세 남성으로 코비드19에 감염된 부모님을 인도에서 돌보다가 또 역시 감염돼 그의 어머님과 함께 같은 날 눈을 감은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콧 모리슨 총리는 현재 자유롭게 오가는 호주 국내의 주간 보더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언젠간 예방접종 여건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호주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아직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차근차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NSW주 총리인 글래디스 벨레즈클리아는 국경을 다시 개방하기 위해서는 최소 NSW 주민 500만 명이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지난 월요일 밝혔습니다. 500만 명은 NSW 인구의 약 80%에 해당되는데요. 백신 공급이 미래에도 안정적일지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용이 가능할 때 서둘러 접종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국경 개방을 논할 수 있고요.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 국경 개방 시기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NSW주는 지금까지 NSW주 보건부와 일반인 GP 연방접종센터에서 약 92만 6,242회분의 백신이 보급됐고요. 예상보다 백신이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SW주 시드니 올림픽파크에 마련된 NSW 집단 예방접종센터에서는 17일 월요일부터 40대 이상의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했는데요. 11만 명이 넘는 40대에서 49세의 시민이 온라인 사전 접종 의향조사에서 일주일도 안 돼 꽤 많은 접종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호주 내 워홀러들과 유학생, 주재원 등 비영주권자들도 호주에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IHI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구글에 IHI를 검색하셔서 영상처럼 클릭하신 후 폼을 다운받은 후에 GP 공증을 받은 여권을 사본으로 첨부해서요.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에 송부하면 된다라고 하네요. 2주에서 3주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하고요. 호주에 머무시는 동안 백신 접종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퀸즐랜드 주총리는 코비드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스콧 모리슨 총리나 NSW 주총리는 이른 시기에 백신 접종을 마치며 좋은 모범 사례를 보인 반면에 퀸즐랜드 주총리인 아나스타샤 팔라쉐이는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독감 시즌이 오고 있기 때문에 먼저 독감 예방주사를 받고 있고 팔라쉐이 자신도 독감 예방주사를 맞을 것이라고 또한 그 이후에는 코비드19 백신을 접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처럼 취약한 범주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의원 피터 더트는 퀸즐랜드 주 총리가 퀸즐랜드를 실망시켰다며 팔라쉐이 주 총리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총리 입장을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겠고 특히 리더십 면에서 그 리더십을 보여주고 모범으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주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기피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정부 접종소마다 재고가 쌓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50세 이상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 맞도록 하고 있는데요. 혈전에 대한 불안으로 접종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켄바 클리닉의 경우 지난 3월에는 하루에 100명 정도 접종을 받았는데요. 최근에는 25명 선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주에서는 지금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10만 개가 접종됐고요. 이 중 24명이 혈전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서 1명은 사망하고요.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나머지는 자택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염병 권위자인 샤론 루인 박사는 혈액 응고가 발생해도 증상이 경미한 경우가 많다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미루지 말 것을 당부하고요. 6주 전과는 달리 이제는 부작용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며 앞으로 이에 대한 더욱 개선된 치료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방정부 클리닉과는 달리 일반 병원들에서는 오히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수요가 증가해서 추가 물량이 필요한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호주 쥐떼 소식입니다. 어두운 밤 한 시골 농가에 수천 개의 검은 물체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는데요. 바로 쥐떼입니다. 이곳은 뉴사우스 웨일즈주의 남동부 지역으로 갑자기 증가한 쥐의 개체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몇 달 새 호주 곳곳에서 발생했는데요. 선선한 날씨로 쥐 번식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입니다. 이 쥐떼들은 농작물을 파괴하는가 하면 렙토스피라증에 대한 우려도 키우고 있는데요. 렙토스피라증은 렙토스피라균에 감염된 동물의 배설물에서 나오는 전염병인데요. 감염되면 신장 기능이 저하되거나 뇌수막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퀸즐랜드주와 빅토리아주,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주 등 다수의 주에서 렙토스피라증이 발병돼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3일 3,8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430억 원을 투입해 농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을 내놓고 쥐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미끼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패치웍스 대변인은 쥐가 추운 겨울 동안 타격을 받겠지만 여름철에 쥐가 포식자에서 먹이로 바뀔 수 있고요. 쥐의 뒤를 이어 뱀의 개체수가 늘어나 뱀의 전염병을 우려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스코트와 시드니 올림픽 파크의 아파트 건물 하자에 이어 캐슬힐에서도 결함이 발견된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 톱플레이스가 시공한 시드니 캐슬힐 스카이뷰 아파트인데요. 지상 최대 24층 타워 5개로 960세대 규모로 현재 5개 동 중 2개 동이 거의 완공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 하자는 지하에서 전문적인 자문을 요구하는 구조적인 결함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톱플레이스는 소소한 미관상의 문제는 있지만 안전상의 결함은 없다며 12개월간 보수와 교정 작업을 완료한 후 지속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엔 슈퍼블러드문 소식입니다. 일반 보름달보다도 밝고 크며 달이 궤도를 따라 지구에 가장 가까운 지점에 도달할 때 발생하는 슈퍼문. 다음 주 수요일에 월식 진행 과정에서 핏빛으로 물들어 보이는 블러드문 현상이 함께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처음에는 달의 왼쪽이 가려지는 부분 월식이 시작되고 그 후 달 전체가 지구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 완전히 가려지는 개개월식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시드니와 멜번, 브리즈번과 캔버라, 호버트에서는 오후 9시 11분에 시작해서요. 9시 25분에 끝날 예정이고요. 애들레이드와 다윈에서는 오후 8시 41분에 시작해서 8시 55분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퍼스에서는요.
이 시기 오후 7시 11분에 시작돼서 7시 25분에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개개월식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건물이나 큰 건물이나요, 높은 산이 완전히 트인 곳이 좋다고 하니까요. 관측하실 분들은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웨스트 메트로 시드니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시드니 메트로 웨스트 프로젝트의 시드니 중심 업무 지구에 있는 피어몬트와 헌터 스트리트 두 개의 새로운 지하철역이 신설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새로운 헌터 스트리트역에는 헌터 스트리트와 조지 스트리트, 블라이와 오코넬 거리의 모퉁이의 입구가 있어 통근자들을 교외철도와 경전철로 연결할 것이라고 하고요. 시드니 중심부에 전략적으로 위치해 있어 통근자들이 윈야드와 마틴 플레이스의 시드니 기차와 마틴 플레이스의 시드니 메트로에 쉽게 연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피어먼트와 시티까지 2분이면 도착한다고 하네요. 파라마타와 CBD까지 2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하고요. 또한 인원 수용량도 2배로 확대될 것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주요 터널링 계약은 올해 중반에 터널 보링 머신이 내년 말까지 지상에 설치될 예정이고요. 2030년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드니 날씨부터 볼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최고 기온이 21도고요. 최저 기온이 11도로 기록이 되겠습니다. 구름 끼고 맑은 날씨 이어질 거고요. 내일부터 이제 월요일까지는 비가 오겠네요. 그리고 기온도 21도로 그렇게 높지 않아서요.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그래도 온도가 많이 올라가네요. 구름 끼고 맑은 날씨 이어질 거고요. 목요일, 금요일은 온도가 떨어져서 맑고 그리고 구름 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20도에서 18도 높은 기온을 기록하겠네요. 계속해서 다른 주의 날씨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다윈부터 보시겠습니다. 다윈 같은 경우에는 최고 기온 33도고요. 그리고 맑고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역시 기온이 높죠. 계속해서 구름 끼고 비 오는 날씨가 이어지는 곳인데요. 바로 브리즈번과 퍼스가 그렇겠네요. 기온도 비슷합니다. 최고 기온이 23도, 브리즈번 23도고요. 퍼스는 22도 기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시드니와 아울러서 애들레이드도요. 맑고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애들레이드 같은 경우 24도의 최고 기온 보일 거고요. 캔버라와 멜번, 호바트는 맑은 날씨 보이겠네요. 최고 기온은 캔버라가 16도, 멜번이 19도, 호바트가 20도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날씨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도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목소리가 좋지 않았는데요. 다음 주에는 정말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건강 정말 조심하시고요.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See ya!